형님 저 이제 깽단 그만할래요. 우리 부모님이 깽단 싫어해요 하면은 그래 부모님께서 싫어하신다는데 어쩌겠냐. 너의 갈 길을 가라. 형님 저 이제 공부해서 대학 가고 싶어요. 저 이제 깽단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또 그래 너가 마음 잡고 공부하겠다는데 어떻게 너의 길을 망치겠니. 제가 요즘에 미국에서 있었던 이 영상을 올렸는데 많은 분들께서 LA 한인 깽단의 이야기가 너무 재밌었고 더 듣고 싶었다라는 댓글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게다가 마침 또 최근에 제시 사건이 터지면서 그때 제시랑 같이 있던 사람이 한인 깽단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심이 좀 커진 것 같은데 제가 LA 한인타운에서 일하면서 직접 보고 듣고 경험했던 한인 깽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현재 LA에 있는 한인 깽단들은 그냥 찌끄레기들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허접하고 별 볼 일이 없는 애들인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LA 지역의 코리아 깽단의 역사를 간단하게 훑고 넘어간다면 그 LA 지역의 중국계 깽단들이나 악명 높은 베트남이나 캄보디아계 같은 동남아 깽단에 비해서 코리아 깽단들은 세력이 크지도 못했고 굵직굵직한 메이저 사건이 전무한 편이라 그 존재감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현재도 몇몇 찌끄레기들이 찌끄레기 같은 활동을 하고 있지만 거의 와야 됐다고 해도 무방하고 혹시 어떤 분들은 아니 코리아 깽단은 왜 LA에서 그렇게 존재감이 없냐 왜 이렇게 세력이 약하냐 코리안들 너무 약한 거 아니냐라고 아쉽더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인 거죠. 다른 나라에 자기네 나라 출신들의 거대한 깽단 조직이 있다는 건요 절대 자랑거리도 아닐 뿐더러 이렇게 한국계 깽단의 세력이 거의 없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거죠. 자, LA 한인 깽단들의 시초는 70년대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 1세대들이 주축이 된 아메리칸 버거라는 깽단이 있었는데 지금 이분들 나이대가 거의 70대가 넘었죠. 그러니까 머리는 백발 노인인데 이렇게 목이랑 팔이랑 문신이 뒤덮여 있는 분들이 계신데 상당수가 아메리칸 버거 출신이래요. 이런저런 LA의 한인 이민자들의 역사 이야기를 드릴 기회가 많았는데 일단 LA,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코리안 깽단의 세력이 다른 아시아계 깽단들에 비해서 약할 수밖에 없었던 큰 이유 세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조금 했지만 하나씩 살펴보자면 일단 가장 큰 원인은 민족성이라는 거죠. 이게 절대로 무시 못하는 게 직접 미국에서 겪어본 다른 아시아계 이민자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그 한국인들의 민족성은 굉장히 온순하고 양반입니다. 또 그리고 천성 자체가 대체적으로 모질고 잔인하지 못해요. 이 깽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잔인함이거든요. 저 깽단원들을 잘못 건드리면 우리는 그보다 더 큰 몇 배로 보복을 당하는구나. 그러한 두려움을 만들어줘야 세력도 커지고 존중도 받는 건데 아무래도 한인 깽단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잔인함 그리고 당했을 때 몇 배로 보복을 한다는 그런 행동력도 상당히 부족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아시아계 깽단들에 비해서 세력을 넓히기가 어려웠던 거죠. 이 잔인함이라고 한다는 건 어디에서 비롯되느냐면 이 민족성도 있겠지만 굉장히 열악한 환경과 심각하게 낮은 교육 수준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LA에서 세력이 큰 깽단이라고 한다면 이 블러드와 크립스라는 양대 산맥이 있는 흑인 깽단이 있고 또 중국계 깽단인 와칭 그리고 멕시코계가 중심이 된 이스트사이드 롱고스와 스레뉴스 등이 있는데 그런 악명 높은 깽단 사이에서 생존하고 살아남은 작은 아시아 깽단은 아시안 보이즈와 비엔남 보이즈가 있는데요. 이 아시안 보이즈라는 깽단은 70년대에 타이니 레스컬 갱이라는 거대한 동남아계 깽단이 있었는데 이 세력이 너무 커지면서 따로 독립돼서 나온 새로운 조직이 바로 아시안 보이즈입니다. 캄보디아계 애들이 주축이 된 깽단인데 애들이 너무 잔인하고 조직적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흑인 조직 크립스가 이 친구들이랑은 적으로 만나는 것보다 같이 친하게 지내는 게 더 좋겠다 해서 동맹까지 맺을 정도로 인정을 받았고 또 그리고 비엔나미즈 보이즈라는 아주 악명 높은 친구들이 있는데 잔인하기로 유명한 중국계 깽단 와칭조차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로 그 잔인성이 말도 못한다고 하는데 이건 제가 아까 말했던 한인 깽단 1세대 아메리칸 버거 아저씨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였어요. 그 베트남 깽단 애들은 너무너무 잔인해서 지금 말하면서도 손이 막 떨릴 정도라고. 이렇게 캄보디아계 베트남계 깽단의 숫자는 적어도 세력을 유지하면서 인정을 받은 이유가 이러한 냉혹함과 잔인함, 그러니까 한 번 당하면 어떻게든 몇 배로 보복하는 결속력과 행동력인데 이러한 잔인함과 냉혹함의 배경에는 캄보디아계 베트남계 이민자들의 생과 살을 넘나드는 삶의 배경에도 원인이 있는데요. 이 캄보디아계 이민자들이 70년대에 보트피플로 대거 미국으로 건너간 계기가 당시 캄보디아에 폴포트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독재자가 이끄는 크메르루즈라는 살인 정권이 들어오면서 무고한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킬링필드가 펼쳐지면서 그런 죽음의 땅을 탈출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탈출한 이민자들이 많았고 또 베트남 역시 비슷한 시기에 베트남 전쟁 종결과 함께 배를 타고 다른 나라로 탈출하는 보트피플들이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그렇게 힘들게 보트를 타고 탈출하는 과정에서 바다에서 죽은 분들도 많았고 그렇게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힘들게 탈출해서 이 미국이란 나라에 정착해서 살아야 했으니 얼마나 악에 받쳐있고 깡이 있었겠어요. 근데 하지만 그에 반해서 한국의 이민자들은 그저 가난에서 벗어나서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은 마음에 건너온 분들이라 아무래도 다른 동남아계 이민자들에 비해서는 그러한 악이나 깡이 좀 덜했겠죠. 또 그리고 한국인들 자체가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이 자식들만큼은 열심히 가르쳐야 한다는 교육열이 엄청 높았고 또 이 교육이라는 게 꼭 수학 과학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도덕이라는 예의, 공동체 의식 그런 것 또한 배우기 때문에 그렇게 막 잔인무도한 깽단이 되는 게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든 문제아들은 있기 마련이라 주로 마약 유통이나 매춘 사업, 코리안 상인들 보호 명목으로 보호비를 받아
나간다든지 그러한 일들을 하는 1세대 깽단들도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 한인 깽단 1세대들만 하더라도 삶이 열악하고 한국 전쟁을 겪은 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깽단다운 면모가 있었대요. 다른 아시아계 깽단들과 엄청 전쟁도 하고 총싸움, 칼싸움도 하면서 나름 잔인한 면이 있었는데, 또 마침 80년대 그 당시에 한국에서는 노태우가 범죄와의 전쟁이라고 해서 한국 내에 있는 범죄 조직을 완전히 박살내고 있었는데, 그때 한국에 굵직한 중간 보스급들이 대거 외국으로 많이 도망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이었던 거죠. 그 중에서도 특히 뉴욕이랑 LA로 많이 넘어갔는데, 뉴욕 같은 경우에는 코리안 파워라고 해서 KP라는 큰 조직이 되었고, LA 같은 경우는 이런 한국의 깡패들이 대거 들어가서 기존에 있었던 아메리칸 버거 멤버들과 합쳐지기도 하고 전쟁도 하면서 여러 가지 큰 깽단이 생겼대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바로 라스트 제너레이션 코리안 킬러라고 해서 LGKK, 그리고 KK 코리안 킬러, 그리고 코리안 프라이드라는 KP, 또 나중에 이 KP에서 또 독립해서 나온 JKP, 뭐 주니어 코리안 파워인가? 뭐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나름 세력이 있는 한인 깽단들이 생기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인 깽단의 세력이 계속 약해지는 첫 번째 원인이 바로 아까 말했던 민족성이라고 했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코리안 깽단들의 효심, 이게 가장 큰 문제였던 거예요. 이 조직의 세력이 커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후계자를 발굴하고 키우고 해서 세대 교체를 해야 하는데, 이 코리안들은 세대 교체가 안 된다는 거야. 왜냐? 너무 효심이 깊어서. 한인 이민자들 대부분은 미국에서 아주 어렵게 살았어요.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한정적이었어요. 뭐 세탁소를 운영하거나 마트를 운영하거나 뭐 네일샵을 운영하거나 리코 스토어를 운영하거나. 그런데 이렇게 가게를 운영할 수 있을 정도면요,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을 모으고 성공한 축이었고, 이런 가게조차 운영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이민자분들은 남의 가게에 가서 풀타임으로 죽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민자 2세들 있잖아요. 제 또래들이죠. 7, 80년대생들. 아무리 껄렁껄렁하고 양아치의 인생 막장인 친구들도 기본적으로 이 마음속에는 이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과 애잔함이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뉴욕이나 LA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코리안 깽단의 가장 큰 특징은 풀타임으로 깽단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파트타임 깽단들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깽단이고 껄렁껄렁해도 낮에는 부모님 세탁소에서 옷을 다리고 있고,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마트나 식당에서 청소 도와드리고 서빙 도와주면서 이 밤에만 깽단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직의 기동성이나 조직력이 다른 아시아 깽단에 비해서 약할 수밖에 없어서 대형 조직으로 크는데 한계가 있었고, 이렇게 조직의 힘을 보여주려면 우리 깽단원이 만약에 베트남 보이즈에게 당했다고 하면 반드시 찾아가서 몇 배로 잔인하게 보복을 해줘야 하는데, 얘들아 우리가 베트남 보이즈 애들한테 총에 맞았대, 야, 보복하러 가자 라고 해도, 아우 형님 오늘 부모님이 아프셔서 제가 오늘 가게 봐야 돼요, 아 형님 오늘 부모님이 늦게 들어오셔서 제가 동생들 봐야 합니다, 이러니 조직이 커지겠냐고. 또 한국의 정서가 부모님 가족과 관련된 일이라면 아무리 깽이라고 해도 아 부모님이 편찮으셔? 할 수 없지 라면서 봐주고 이해해주는 경우가 많았고, 만약에 어떤 깽단원이 있는데 이 친구가 아주 머리가 좋고 리더십이 있어서 후계자나 중간 보스급으로 키우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마약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걸려서 감옥에 갔는데 부모님이 면회 와서 막 울고불고 했나봐요. 야 이놈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 미국 땅에서 내가 너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맨날 세탁소에서 달인질하면서 널 키웠는데, 미안해 엄마 나 다시는 깽단이 안 할게 라면서 정말 그만두는 친구들도 많았고, 또 깽단원들 대부분이 철없고 허세가 많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많이 시작하는데, 그 어릴 때는 못 모르고 괜히 뭔가 멋져 보여서 뭔가 깽단에 대한 낭만, 동경 그런 마음에서 시작했지만, 일단은 부모님이 반대하기도 하고 나중에 머리가 크다 보니까 내 중학교 동창회가 스탠포드 대학 갔네, 로스쿨 가서 변호사가 되었네, 고등학교 동창회가 의대 가더니 의사가 되었네. 그런 식으로 내 또래 한인 2세 친구들이 우리 부모님의 세대와는 달리 점점 미국의 주류 사회로 진입하고 멋지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아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젠 마음 잡고 다시 공부해서 대학에 가야겠다, 이제는 마음을 잡고 어떤 사업을 해봐야겠다, 그런 식으로 조직을 탈퇴하기 때문에 조직이 더 이상의 세력이 커지기가 힘든 거죠. 한마디로 한인들의 삶의 수준이 높아지니까 깽단 일을 더 이상 안 하는 거죠. 다른 아시아 깽단들 같은 경우에는 조직을 나가겠다고 하면은 거의 뭐 반불구로 만들어버린다든가 협박을 한다든가 내가 니네 가족에게 보복하겠다고 겁을 준다든가 해서 공포를 주면서 조직의 탈퇴를 막는 데 반해서, 근데 반면에 한인 깽단들의 간부급들 또한 이 성격들이 모질지가 못해서, 그러니까 내 밑에 있던 조직원 애들이 이제 마음 잡고 공부해서 대학 가겠다는데 차마 그걸 막을 수가 없었대요. 형님 저 이제 깽단 그만할래요, 우리 부모님이 깽단 싫어해요 하면은, 그래 부모님께서 싫어하신다는데 어쩌겠냐, 너의 갈 길을 가라. 형님 저 이제 공부해서 대학 가고 싶어요, 저 이제 깽단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또 그래 너가 마음 잡고 공부하겠다는데 어떻게 너의 길을 망치겠니. 또 그리고 정말 그 조직원 친구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데 가면요, 조직원들 전부 축하해주고 335 돈 모아서 등록금 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아무리 깽단이고 양아치라고 해도 이런 기본적인 부모님에 대한 공경, 효심이 있고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한국인들 특유의 교육열 때문에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 부하의 앞길을 막고 싶어하지 않는 착하다면 착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한인 깽단이 커지는 게 어려웠다. 당시에 친하게 지내던 한인 2세 동갑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KP 출신이었어요. 요즘에도
중에도 그 친구 인스타 보면요, 애 둘 낳고 옷가게 하면서 아주 건실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 친구 말로는 지금 30대 후반에서 40대 깽단이었던 친구들 99%가 다 그만두고 멀쩡한 일 하면서 과거를 후회하면서 내가 옛날에 왜 그랬지 하면서 평범하게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의외로 LA 흑인폭동 때문이라고 해요. 이 92년도 LA 흑인폭동은 워낙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니까 자세한 설명은 빼고요. 제가 당시에 교민들로부터 92년대 흑인폭동 당시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흑인폭동 당시에 코리안타운을 불지르고 약탈하던 사람들이 대부분 흑인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코리안타운을 약탈하던 80% 이상은 멕시칸 애들이었다고 해요. 특히 당시에 이스트사이드 롱고스라는 아주 악명 높은 멕시칸 갱들이 있었는데, 그놈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조직원들을 이끌고 그 코리안타운 가게들을 약탈하고 불태우고 했답니다. 그래서 당시에 폭동을 직접 겪은 교민들 중에는 흑인들보다 멕시칸 애들한테 치를 떠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해요. 아무튼 문제는 코리안타운을 자신들의 구역으로 정해서 보호비 명목으로 상인들을 갈취하던 한인갱들은 그냥 다 도망쳤대요. 오히려 자기들이 먼저 선수쳐서 가게를 약탈한 경우도 있었고, 물론 이런 깽단 같은 암적인 애들에게 정의로운 일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긴 하지만, 그 당시 멕시칸 깽단과 중국 깽단 애들은 필사적으로 자기네 동포들,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총을 들고 지켰거든요. 근데 이 깽단들이 무슨 애국심이 있거나 동포애가 있어서 보호를 한 거라기보다는 자기네 물주 구역이 털리면 자기들도 손해니까 지켜준 것이긴 한데, 아무튼 결과적으로 차이나타운과 히스패닉계 주거지는 약탈당하지 않았어요. 코리안타운은 당시 LA에 있었던 해병대 전우회분들을 중심으로 모든 예벽 출신 교민들끼리 뭉쳐서 총을 들고 같은 교민들을 보호해줬는데, 이 코리안 깽단 놈들은 평소에 그렇게 센 척하고 폼 잡고 돈 걷고 다니더니 우리가 당하니까 보호도 안 해주냐면서 당시 교민들의 분노가 엄청났었고,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코리안타운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나서는 교민들은 더 이상 코리안 깽단들을 무서워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비웃음의 대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 가지 이유로 해서 KP니, KK니, LGKK니 뭐 그런 조직들은 사실상 그냥 와해가 된 상태고, 지금도 명목상으로 찌끄레기들이 여전히 마약 밀매하고 매춘업하고 도박장 운영하면서 유지는 하고 있지만, 근데 참 재밌는 게 한국도 그렇고 LA도 그렇고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잡고 단속을 해도 바퀴벌레같이 생겨나는 게 깡패들이잖아요. LA에 살고 있는 친구들에게 물어보면요, 지금도 어린 깽단 친구들이 많이 있대요. 이름도 막 희한하게 지어서 무슨 보이즈, 코리안 보이즈 막 만들어서 껄렁껄렁 다니면서 클럽에서 이러면서 사진 찍고 총어리에 꽂고 다니면서 놀고 있는 거 보면요, 한인 교민들 사이에서는 깽단이라고 한다면 그냥 그리고 최근에 제시 사건에서 같이 있었던 일행들 중에 한 명이 힙합하는 프로듀서고, 그 사람이 한인타운에 있는 깽단 출신이라고 밝혀졌다고 하는데, 아닌 무슨 깽단이라는 놈이 어린 학생이 사진 찍자고 다가오는데 뭘 그렇게 개폼을 잡고 죽일 듯이 겁을 주는 건지. 아니 한국인들이 나는 깽단 출신이라면서 거들먹거리면서 갱스터같이 말하면서 막 껄렁껄렁하게 힙합하는 친구들 보면 좀 귀엽지 않나요? 최소한 갱스터 힙합이라고 한다면 LA에서 가장 유명한 범죄 도시인 캔튼에서 태어나서 아버지는 살인죄로 감옥에 들어가고, 주변 친구들은 다 마약 밀매에 깽단짓 하다가 감옥에 가고 총 맞아 죽은 애도 있고, 자기도 깽단일 하다가 총에 맞은 적도 있고, 그런 생과 사를 넘나드는 환경에서 성공하고 싶어서 랩을 하고 힙합하는 게 갱스터 힙합인데, 요즘 한인 교민들은 상당수가 좋은 환경에서 잘 살고 있고 이렇게 무균실같이 범죄의 위협에서 살아보지도 않은, 매일매일 어머니가 해주신 뜨신 밥과 된장국 먹으면서 아버지가 주신 용돈 꼬박꼬박 받으면서 사회생활이라고는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게 전부인 아주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았으면서 지들이 기껏 한다는 깽단놀이라는 게, 이렇게 껄렁껄렁한 친구들끼리 3, 4, 5 모여서 코리안타운 들어가서 만만한 한국 유학생들에게 영어로 시비나 터는 게 전부인 애송이 놈들이 뭔 그렇게 갱스터인 척 하는 건지. 에미넴이랑 마지막에 랩 배틀 결승에서 만나는 흑인 래퍼 있잖아요. 이 파파독이라는 자기 부하들 데리고 다니면서 갱스터 호소하는 친구인데, 여기에서 에미넴이 랩으로 완전 밟아버리잖아요. 그 내용이 뭐냐면, 너는 크렘브룩이라는 비싼 사립학교 나왔지? 네 진짜 이름은 클라렌스 맞지? 이 친구는 사립학교 다니면서 빵빵한 부모님 밑에서 행복하게 살던 친구인데 웬 갱스터 흉내내는 거지? 웬 갱스터? 라면서 비웃으니까 거기 있던 청중들 전부 야유하고, 이 파파독은 할 말이 없고 창피하니까 그냥 도망치잖아요. 그만큼 이 깽단이라는 건 그 배경이 같이 따라줘야 진정한 깽이 되는 건데, 근데 한인 깽단들은 그런 배경도 없으면서 자꾸 깽 흉내만 내고 다니니까 이 한인 교민들 사이에서도 비웃음의 대상이 된 거죠.